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204페이지 제2관 대리권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대리권의 의미성질.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다수설인 자격설에 따른 것이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며 일종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리권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로마자 2번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1번의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하나는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친권자 등이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으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정후견인, 지정유언 집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 마지막으로는 205페이지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각 경우의 법정 대리인의 발생 원인은 동그라미 1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고 동그라미 2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지정예인이며 동그라미 3번은 법원의 선임예인이다. 이번에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보통 간단히 줄여서 수권행위라고도 한다. 양가를 번에 수권행위 개념의 인정 여부. 수권행위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인가? 이것이 수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 1번에 통설은 수권행위는 내부관계의 발생 행위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리권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방가로마 제반의 소설은 대리권은 내부적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고 후자의 변경이나 소멸에 따라서 전자의 내용도 존재도 변동한다고 하면서 수권행위를 일종의 융합계약이라고 한다.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토 및 사견.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수단으로 주어지는 수가 많다. 가령 가옥의 매매를 이행하면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때문에 과거의 대리관계는 기초적 내부관계의 외부관계, 특히 위임의 대외관계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론상 내부관계와 대리관계는 별개의 것이다. 위임과 대리가 반드시 결합하는 것도 아니다.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경우는 위임이지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으며 고용, 도급, 조합은 위임은 아니지만 대리권이 수여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리가 내부관계가 구별되는 만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인 수권행위도 내부관계 발생 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민법도 독자적인 수권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설 중 소설은 과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권행위가 내부관계 발생 행위와 따로 행해져야 한다거나 또는 보통 그렇게 행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 두 행위가 한꺼번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지만 두 행위는 개념상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내부관계 발생 행위만 있거나 수권행위만 있을 수도 있다. 양가를 번의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방가를 번의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 여부. 수권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관해서는 견해 206페이지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수권행위를 상대방의 단독행위라고 하나 소수설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자 하는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한다. 사견을 밝히기 전에 이 두 견해의 차이를 보기로 한다. 계약설에 의하면 대리권의 발생에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또한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에는 수권행위는 실효하여 대리행위가 무권행위가 된다. 그에 비하여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대리인 측의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대리행위는 여전히 유권대리가 남게 된다. 그 때문에 단독행위설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견해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단독행위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제117조는 단독행위설의 결과를 원하고 있고 제128조는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가로 이번에 유인행위인지 무인행위인지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권행위는 개념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뒤에 행위 없이 수권행위만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은 내부관계 발생 행위가 있고 그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수권행위가 행해진다. 이와같이 내부관계 발생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권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내부관계 발생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실효하면 수권행위도 그 영향으로 효력을 잃게 된 점이 된다. 이것은 수권행위와 무인성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세 가지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방금 일본의 유인설은 원인관계가 실효하면 당연히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으며 그러한 견해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석론이라고 한다. 방가로와 제본의 무인설은 수권행위는 내부관계 발생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그 이유로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으며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고 한다. 방금 3번의 내부적 수권, 외부적 수권 구별설. 수권행위에는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내부관계 발생 행위가 실효되면 원칙적으로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의 의무가 실은 제 120기조에 의하여 수권행위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검토 및 사견. 우선 3설은 수권행위를 둘로 구별하나 이는 우리 민법상 인정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2설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긴 하나 그 범위가 매우 좁다. 두 행위는 실제로 거의 합체되어 행하여지며 그때에는 그 견해에 대해서도 수권행위가 효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권행위는 보통 내부관계 위에 놓여있다. 즉 그의 기초 내지 의존한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무인행위가 207페이지에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결국 유인설이 타당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내부관계 발생 행위와 수권행위가 한꺼번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는 수권행위 자체의 흠이기도 하여 두 행위는 효력이 같아지게 된다. 그리고 수권행위가 원인행위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행위가 실효하면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된다. 방금 3번의 수권행위 방식, 불의식 행위. 수권행위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명시하게 의사표시해야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형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은 본인이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형태에 의해서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보통은 미움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리권 수요의 증거에 불과하다.
위임장이 특수한 것으로 백지 위임장이 있다. 이는 대리인의 성명 등을 백지로 한 위임장이다. 이 경우에는 최후의 자가 그 위임장에 자기 이름을 수임인으로 기재해 놓는다. 방금 4번에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권행위의 상대방은 대리인만인가 제3자도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방가로마자 2번에 제3자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2번에 대리인만이 상대방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민법상 대리인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제3자에게 표시하였다면 그것은 제125조의 표현 대리의 문제가 될 뿐이다. 양가로 3번의 관련 문제. 방가로 1번의 수권행위의 실효와 다리행위. 어떤 사유로 수권행위가 실효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하여 우리 문헌들은 관련되는 곳에서 부분적, 단편적으로만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양가로가 대리인의 사유로 수권행위 자체가 효력을 잃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수권행위를 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견해에서는 이론상으로는 수권행위가 비진위 표시 등의 이유로 무효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계약서를 취하는 문헌에서는 제한 능력에 관해서만 언급하면서 금지 산자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나 대리인 또는 본인의 사유로 내부관계 발생행위가 실효된 경우 우리 문헌들은 모두 이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때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제한 능력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물론 본인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 대리인이나 본인의 사유로 내부관계 발생행위가 실효되는 일은 단독행위설, 계약설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수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의 연장성에 있다. 208페이지. 여기에 관하여 우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방금 1번의 유인설에 의하면 내부관계 발생행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거래의 안전 또는 민법 제117조를 원용하여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해석하며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한다. 무인설은 취하는 학자들은 기초적 내부관계가 실효하면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극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한다. 방가도 마트 3번 내부적 수권, 외부적 수권 구별설은 수권행위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내부적 수권행위, 외부적 수권행위로 나누고 후자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한다고 소멸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실정법적 근거는 제129조의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수권행위를 유인행위라고 하여야 하나 고용이나 조합계약에 있어서 취소의 소급표가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권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된다고 새겨야 한다. 양가로다. 수권행위가 본인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우리 문헌은 대부분 수권행위가 본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견해를 나뉘어야 했다. 하나는 수권행위가 취소되면 대리권은 소극적으로 소멸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논하면서 방가로마 제1번에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수권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수권행위에 의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켰던 대리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그러한 결과는 형평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자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 밖의 모든 경우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방가로마 3번에 수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대리권에 대한 대리행위도 무권대리가 되며 그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는 개개의 상대방 보호 규정에 의하거나 제131조 이하 특히 제135조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주장된다.
사견으로 수권행위가 문유든 취소 사유가 있든 그 주장은 인정하되 위 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소급배는 배제해야 한다. 민법 제128조 제2문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가로 1번에 대리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 수권행위도 방식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여기에 관해서는 반가로마자 1번에 대리행위가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그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반가로마자 2번에 대리행위의 방식 규정이 수권행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방식 규정의 존재의 의의가 몰각되는 경우에 하나여 수권행위에도 이를 규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09페이지. 생각컨대 이설과 같은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참고로 송덕수 교수님은 좀 곽윤식 교수님 학설을 많이 따라가십니다. 이게 참고하시면 좋고요. 예. 로마트 3번의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번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각종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2번에 임대리권의 범위. 양가로 1번에 수권행위에 의한 결정. 임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거나 또는 일정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권의 범위는 궁극적으로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 확정된다. 수권행위 해석은 재반 사정위에서 거래 가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우리의 판례 가운데 주요한 것을 들어본다. 양가로 기억의 일반적인 경우 통상의 임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해석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인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없으며 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료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양가로 디귿 소비대차 등의 경우 소비대차 계약 체결권의 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그 계약 체결은 물론 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한의 연기, 이자의 수령 또는 대금 변제의 수령권이 있다. 그러나 대여금의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대리권에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일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10페이지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까지는 없다. 양가로 리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유 서류를 구비한 것은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해 대금을 변제처로 양도할 권한이 없다. 한편 경매 입찰의 대리권 있는 자는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음에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그리고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 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 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소송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판결금 수령을 위하여 통상의 소송위임장인지에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에 소송비용 상한 청구권의 포기 권한까지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 이번에 민법의 보충규정. 민법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제118조의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등에 관하여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반가로 이번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며 가업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이 그에 속한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과 같은 재산의 존재에서 보아 현상의 유지라고 볼 수 있는 처분행위도 보존행위도 해당한다. 대리인은 이러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용행위는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로 대여하는 것과 같이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이고, 계량행위는 무이자의 금전 대여를 이자로 하는 것과 같이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객체의 성질이 변하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은행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은 대리권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행위 종류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묻지 않는다. 211페이지 3번의 대리권의 제한. 양가로 1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반가로 1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의의 및 금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리고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서 본인 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민법상 이러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견해는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 인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 주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 한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반가로 2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가 있다. 첫째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에 그렇다. 둘째로 채무이행에 관해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채무이행은 이미 성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결제에 불과하며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툼 있는 채무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에 관하여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채 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고 사람들로부터 금전 채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두고 사채를 넣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여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는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 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인하여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 알선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채 알선업자는 소비대차 계약에 체결해 있어서 대주에 대해서는 차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해서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할선 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3번의 금지 위반의 효과.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개에 관한 제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이다. 따라서 그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사후일을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제124조 위반의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제135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나 그때의 대리인은 본인 자신의 대리인임으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가로사의 적용 범위. (124조는) 법정 대리인들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법정 대리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때가 있으며 그러한 때에는 제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견해에 따라서는 제124조가 계약 외에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가로 1번은 공동대리. 방가로 1번 공동대리의 의의와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대리라 하면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 그 대리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하나의 대리인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못하거나 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동대리도 각 대리인에게는 일종의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 복수의 대리인들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리인과 단독대리인과는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그것들의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즉 단독대리가 원칙이다. 방가로 2번의 수동대리의 적용 원칙. 공동대리에 있어서 그 대리는 능동대리만을 가리키는지 즉 제119조의 단서가 능동대리에만 적용되는지 수동대리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상법에는 이에 관한 부분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다. 수동대리에 관하여 단독대리설과 공동대리설이 대립한다. 단독대리설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공동대리설은 민법이 공동대리를 능동대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사견으로 제119조 단서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규정은 능동대리만 모델로 두고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금 3번에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행위. 공동대리의 경우 공동의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표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다솔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충분하며 따라서 공동대리인의 의사도 합치가 있는 한 대리인과 일부의 대리인만으로 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견,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표시행위의 공동의 필요 여부가 분명하게 된 경우에 그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의 공동이 필요하다고 새겨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당사자 일방이 여럿인 때에는 그들이 표시행위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표시행위의 공동을 요구하지 않는 다수설에 의하면 공동 대리인에게만 편리할 뿐 본인과 상대방 누구에게도 적절하지 않다. 하나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에 대리인들 사이에 의사결정의 공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찮아서 다투지 않는 사안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의사결정의 공동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리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그 결과 대리를 공동대리로 하도록 한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는 더욱 부적당하다. 대리인들 사이에 의사결정의 공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대리인들이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싶어 의사결정의 공동이 없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반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와 다르게 본인 또는 측의 의사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뒤집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공동대리의 경우에 단독으로 대리한 때에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다수결은 원칙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상대방 모두 부적절하다. 방금 4번의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효과에 관해서 통솔은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행위가 된다고 하며 이러한 통솔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